자, 24년 서인전고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매기분수 t로 나타낸 곡선 x 3분의 2t고요. y는 t lnt라고 나타냈을 때 t는 2일 때 dx분의 dy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뭐 매기분수 미분법이니까 앞에 있는 거 미분해보면 dx, dy 찾으래요. x값 미분 한번 하도록 하죠. x값 미분하면 분모의 값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분자의 값은 t lnt니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lnt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에다가 t에다가 2의 값을 대입해라 이 말인 거니까 분자가 2로 바뀌죠. 한번 더 쓰고 갈까요? 그럼 얘는 3분의 2분의 2다. 그럼 따라서 2의 값 약분할 수 있으니까 전체 값은 3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곡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4y는 2의 위의 점 1,1의 대해 접선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음함수 미분법 쓰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미분해보면 첫 번째 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곱미분이에요. 주어진 값은 6xy에 한번 마이너스 y값 미분하면 dx분의 dy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dx분의 dy 뒤엔 플러스 4가 되고 마찬가지로 dx분의 dy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라고 하면 그냥 1,1을 대입해도 돼요. 저는 dx분의 dy 정리하는 편이어서 정리하고 계산하도록 할게요. dx분의 dy 라고 한다면 dx분의 dy의 값을 이항하고 분모로 내리는 거니까 각각의 개수는 부호가 바뀔 겁니다. 3x제곱 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분자의 값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y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 1의 값을 대입하고 y도 1의 값을 대입해라. 그럼 각각 1씩 대입해보면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어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입니다. fx의 값이 x제곱의 ln 2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2분의 2의 값을 찾아라 라고 문제 나와 있네요. 미분 한번 해주도록 하죠. 한번 미분하면 f'(x) 라고 하는 값은 2x 뒤에는 ln 2x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뒤에 거 ln 2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값은 그냥 x 하나만 남겠죠. 한 번 더 미분할까요? f 더블 프라임 x 그럼 앞에 거 미분하시면 2배의 ln 2x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것도 x분의 1인 거니까 2가 남죠. 그럼 뒤에 미분하면 3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f 더블 프라임 주어진 값은 2분의 2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얘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답은 5가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4번입니다. fx의 값은 ln 절대값 3x 플러스 1 플러스 1에 대해서 f 프라임 3분의 2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문제에 물어봤네요. 미분 한번 해주도록 하죠.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로그 미분법에 따라서 3x 플러스 1 분의 3이 되는 거죠. 끝났고 미분합시다. 대입합시다. f 프라임 3분의 2의 값이에요. 그럼 대입해주면 3 날라가니까 분모 3 나오죠. 분자도 3이니 전체 값은 1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5번은 두 실수 P와 Q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5x 플러스 2의 dx 이 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나와 있죠. 뭐 대표적인 부분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분분수 좀 쪼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5x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은 분모 x분의 a 형태랑요.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1분의 b다. 이렇게 잘라 쓸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에요. 양변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주시면 5x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x 대각선 곱해질 테니까 a 플러스 b의 x가 될 것이고 뒤엔 플러스 a만 남겠죠? a다. 그러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요. 더해서 오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건 3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 적분하고 싶은 값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주어진 값은 x분의 2 뒤에 플러스 됐을까요? 플러스 뒤에는 x 플러스 1분의 3이다. 이 값을 적분하고 싶은 거죠. 여기 dx.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2배 다 있을게요. 주어진 값은 2배의 ln 절대값 x d 플러스 3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 얘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범위가 1, 3까지니까 굳이 뭐 절대값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아무튼 이 상태로 3의 값을 대입해보면 주어진 값은 2배 ln3 뒤엔 플러스 3배 ln4가 되죠? 그러면 6배 ln으로 쓸까요? 그냥? 뒤에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보시면 1은 지워져요? 뒤에는 3배의 ln2가 되겠죠. 그래서 값을 정리해보면 3배의 ln2 플러스 2배의 ln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ln2의 개수가 p였으니 p의 값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ln3의 개수 q였으니 q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건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6번이에요. 자, 6번은 1부터 무리수 2까지 lnx의 값을 적분해라 라고 나와 있죠. 뭐 공식 같은 거라서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아니죠? 적분해 보시면 x lnx 뒤에 마이너스 x 얘가 되죠. lx 적분은 이렇게 됩니다. 1부터 무리수 2까지죠. 원래 부분 적분 이용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다 공식을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썼어요. 무리수 2의 값 대입하면 앞에는 마이너스 2 뒤에 마이너스에 1 대입하시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주어진 값은 1 마이너스 무리수 2다. 그럼 따라서 뭔가 잘못됐네요. 1의 값을 대입하시면 0 사라지죠. 2의 값을 대입하면 얘가 지워지네요. 예. 여기 무리수 2 대입하면 여기 앞에 2 남아요. 뒤에 마이너스 2니까 앞에 0 나오죠. 0. 뒤에 마이너스에 다시 1 대입하면 지워지고 뒤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주어진 값은 1이다.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은 fx의 값은 또 x제곱 2의 x제곱이래요. f 더블 프라임 1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따라서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2의 x제곱에 원함수 그대로 x제곱 미분의 값 한 번 더 2x가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래요. f 더블 프라임 x입니다. 그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2x제곱 원함수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미분값 한 번 더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f 더블 프라임 1의 값이라고 하면 무리수 2에다가 뒤에는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나요? 뭐 하나만 계산했나요? 좀 이상하죠. 값 계산해보면 얘는 7, 2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뭐 전형적인 삼각치환의 내용인데 0부터 1까지 다음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1-x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는 첫 번째 x라고 하는 값을 sin 세타라고 써봅시다. 대신에 sin의 값은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값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들고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세타의 값을 2분의 파이까지만 제한을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양면 미분하시면 dx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의 d세타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식을 좀 바꿔줄까요? 그럼 인테그랄 원래 0부터 시작했는데 x의 0의 값을 대입하면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이에요. 그럼 세타의 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1의 값을 대입하면 사인 세타가 1인 곳이니까 주어진 범위 한에서는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따라서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주어진 식은 일단은 2배의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고요. dx의 값은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결국 코사인 제곱을 바뀌죠.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루트와 제곱 만나면 원래 절대값인데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코사인 값 자체가 양수잖아요. 그대로 튀어나올 테니까 이 값은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한 번 더 써볼까 다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남아있는 값은 2분의 1의 dx인 건데 d세타죠. x가 아니라 d세타 요건데 뭐 결국 상수의 적분이니까요. 상수 적분은 상수 곱하기 구간의 길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자, 9번은 원점에서 곡선 y는 x분의 lnx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접점의 x좌표를 n이라고 하자. m 곱하기 n제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 크게 그래프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너무 유명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갈게요. 얘가 x축이고 이 값이 y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진 그래프는 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툭 뚫고 다시 x축이 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뚫는 점은 x가 1일 때 그런 거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접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접하는 포인트가 일단 보이시죠? 이 접하는 포인트를 적당히 t, t분의 lnt다 라고 일단 잡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과 이 접점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기수와 같죠? 그럼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는 t분의 그리고 t분의 ln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값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보시고 t의 값을 대입하면 분모는 t제곱 분자의 값은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x 곱하면 1이니까 1 마이너스 lnt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면 비교해 보시면 일단 요 값이 접선의 기울기는 잊지 마시고 값 비교할게요. t 이렇게 t 이렇게 지울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lnt라고 하는 값은 1 마이너스 lnt다 얘가 되겠죠. 넘겨 계산하면 그 lnt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lnt가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t라고 하는 값은 결국 루트 무리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지금 현재 n인 거예요. 얘가 n. 그럼 우리 n 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m 값은 뭐냐라고 하면 m이라고 하는 값은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루트 2 값을 대입한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분모의 값은 무리수 2가 되고요. 분자의 값 lnt의 값은 2분의 1이었으니까 n 2분의 1로서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찾고자 했던 값은 m 곱하기 n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까요? 2배의 2분의 1 뒤에 곱하기 n 제곱하시면 무리수 2가 나오죠. 주어진 값은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뭐 비율관계를 바로 알고 있으면 바로 쓰셔도 되고 일단 비율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함수가 얘가 y는 이런 형태예요. x 플러스 a 제곱 분의 kx 이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k의 값은 0보다 크다고 일단 제시를 할게요. 그냥 0 빼고 나면 다 되는 건데 원래 그래프 보기 위해서 k의 값이 양수인 것만 일단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이 제곱이에요. 제곱.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는 2차고요. 분자는 1차입니다. 그럼 우함수분의 기함수니까 전체는 기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0으로 가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셔도 0으로 가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0에서 내려왔다가 원점 통과 다시 지나가는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선이 알려진 게 뭐냐면 이 주어진 그래프는 반드시 극대 그리고 반드시 극소의 값을 갖게 돼요. 극대와 극소가 딱 두 개만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그때 그 좌표가 뭐가 되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거 a제곱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이 값의 루트 값 여기가 a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곡점의 좌표인데 변곡점 좌표는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원점 포함해서 총 세 가지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비율관계가 있어요. 무슨 비율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대칭점 보이죠? 대칭점으로부터 극값까지 그리고 대칭점으로부터 변곡점까지 얘가 바로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보라색깔 점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이 값은 a 루트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곡선에서 변곡점이 모두 y는 mx 위에 있다. 그러면 앞에 요건 좀 그래프가 좀 다르긴 하죠.
앞에서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지금 제가 그려둔 그래프의 위아래가 뒤집혀진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변곡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변곡점 하나만 좀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는 앞에 있는가? 여기 3 보이죠? 3? 3의 값은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 쓰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3가 돼요. 그럼 3의 값을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12, 분자는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위에 뒤집히긴 했지만 변곡점 중 하나는 원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하나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이 변곡점까지의 기울기가 m값이 되죠. 그럼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값은 x값 증가량 3분의 y값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너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6m 플러스 1인가요? 6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6배 하시면 마이너스 1, 1만큼 더하면 0 나오죠. 절대값을 걸어도 답은 0이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주어진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단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함수는 이제 2차 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지수 함수 모양이 되죠. 그래서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정확히 x축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주어진 그래프의 상황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지금 현재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x축에 정확하게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수함수랑 서로 단 2개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이 밑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올라오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만 딱 더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주어진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에 정확히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차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 말 자체가 2차 함수와 지수 함수가 접합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의 x의 값을 제가 적당히 t라고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에서 두 가지 그래프가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t의 값을 대입한 값이에요. 2분의 1에 주어진 값은 t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배 2의 t 플러스 1 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한다고 하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미분에서 t의 값을 대입하면 같겠죠. 그래서 왼쪽 미분하고 t의 값 대입하시면 t 플러스 a, 오른쪽에서 미분하고 t의 값 대입하면 똑같죠. 얘는 식이 2배의 2의 t 플러스 1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두 식을 연립 한번 해볼까요? 딱 보니까 두 개 일단 나눠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냐. 그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값은 2분의 1에 t 플러스 a가 남는 거고 오른쪽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낸 건 t 플러스 a라고 하는 건 현재 2가 됩니다.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t 플러스 a가 2였으니까요. 뒤에 나와 있는 지수 형태가 1이면 되죠. 지수가 1이래요. 그 말은 지수, 진짜로 이 위에 있는 지수 있죠? t 플러스 1의 값이 0인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t가 다시 한번 이 위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라고 하는 값은 3이구나가 돼서 답은 결국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1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의 값은 저렇고요. y 값도 저렇대요. 근데 점 P의 속력의 최소값이 얼마냐? 속력의 값은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속도 함수의 원점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vt라고 하는 속도 함수를 찾아봅시다. 그럼 속도 함수의 값은 2배의 2의 t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5, 뒤에 컴마, 뒤에는 마이너스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표처럼 쓸 수 있는 게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길이기 때문에 원점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vt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점까지의 거리값을 구해보시면 루트 제곱하는 소리겠죠. 일단 한번 쓰고 갈까요? 2배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뒤에 플러스 2의 t제곱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럼 따라서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시면 루트 안쪽에 있는 거 4, 2제곱이죠. 2t제곱 뒤에는 2의
2t제곱인 거니까 5배의 무리수 2의 2t제곱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20배의 무리수 2의 t제곱 뒤에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안쪽에 있는 게 2차 함수에다가 이거 합성해 놓은 거니까 2차 함수처럼 꼭지점만 그으면 끝나겠네요. 그럼 따라서 5배 묶어낼까요? 그러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하면 마이너스 20이 생기죠. 그럼 플러스 5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결국 2의 t제곱이 2일 때 최소라고 하는 값은 루트 5겠구나.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얘도 뭐 대표적인 치환적분이죠.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dx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홀수 차수는 짝수 차수 하나 가르고 코사인 바꾸면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값은 사인 x였죠. x에 사인 제곱 x의 값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줄게요. dx.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의 값을 치환한다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걸어줄게요. 그리고 밖에다 마이너스 하나 걸어줍시다. 그러면 치환적분에 따라서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0의 값을 코사인 대입하면 1 나오죠? 파이의 값을 코사인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로 바뀌었을 테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dt겠구나. 요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많이 좀 거슬리니까요. 이 마이너스로 부호나 위아래를 바꿔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안에 있는 거 보이죠? 1 마이너스 t 제곱 우함수입니다. 2배 해버리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t의 제곱 너의 dt가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1까지면 다항 함수에서는 각각의 개수만 찾으면 되죠. 그럼 적분계수, 적분계수니까요. 2배 앞에는 1이 나올 거고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괄호 안에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3분의 4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탄젠트 x 플러스 1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뭘 구하고 싶은지 확인부터 할까요?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너의 값은 결국 2배의 f 프라임 4분의 파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를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얘는 목세 미분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미분을 하게 되면 또 분모도 미분해야 돼, 분자도 미분해야 돼,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분수 형태가 나온다면 일단 다 분리시키고 그 다음 미분합시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요. 일단 분리시켜 주시면 우리 이거 유리함수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탄젠트 x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에 남는 값은 어차피 탄젠트 x 마이너스 1의 값을 탄젠트 x 플러스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 0돼 있는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그때 몫은 플러스 1일 것이다. 얘가 되시는 거고 미분할까요? f 프라임 x 이제 몫의 미분 쓸게요. 그러면 분모의 값은 제곱이 될 테니까 탄젠트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부호 바뀌죠? 그럼 2배에 탄젠트 x 플러스를 미분하시면 세컨트 제곱 x다 라고 쓰면 끝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4분의 파이의 값을 대입하면 탄젠트가 1이죠. 그럼 분모의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2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인데 역수하면 루트 2가 되죠. 그럼 제곱이니까 2가 돼서 너의 값은 1이구나. 그럼 따라서 2배 하라 했으니 전체 값은 2.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에서 항상 중요한 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잘 정리해서 미분 같은 거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부분 적분의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2번 적분해야 되는 케이스. 자, 주어진 값은 2의 3x제곱 곱하기 코사인 2x의 값을 결국 적분해라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실제 적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2의 3x제곱에 뒤에는 코사인 2x의 d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적분을 이용할 거니까 결국엔 그적, 미적 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분하시면 주어진 값은 3분의 1에 2의 3x제곱 뒤에 그대로였으니까 코사인 2x가 돼요. 뒤에 마이너스 뒤에는 인테그랄 다시 미적이죠. 그래서 이 적분된 값은 얘가 있을 테니까 일단 한번 쓰고 갈까요? 3분의 1에 2의 3x제곱 곱하기 근데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하시면 부호가 일단 바뀌죠. 마이너스 그 다음 2배의 사인 주어진 값은 2x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시면 앞에 3분의 2가 있어요. 일단 3분의 2를 바깥으로 꺼내내고 다시 인테그랄 2의 3x제곱 뒤에 곱하기 sin 2x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얘를 한 번 더 적분해 볼 수밖에 없죠. 똑같은 형태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적분해 보시면 그적, 미적 할 거예요. 그대로 적분하시면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1에 2의 3x제곱 곱하기 sin 2x 이 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또다시 인테그랄 3분의 1에 2의 3x제곱에 다시 미분하겠죠? 미분하시면 곱하기 2배의 코사인 2x 이 값의 dx다. 그럼 또 형태가 나온다고 또 적분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는 2의 3x제곱의 코사인 2x라고 하는 값은 여기 보이는 맨 앞에 찾으려고 했던 이 값하고 동일한 값이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앞에 거 곱해서 이항하겠다. 이런 말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체 값을 이항을 해주시면 여기 위에 쓸까요? 이항을 해주시면 여기 노란 색깔 이 포인트는요. 여기 3분의 2예요. 여기 또 3분의 2가 있어요. 그럼 9분의 4이기 때문에 9분의 4 플러스 1하면 9분의 13이 되죠. 9분의 13의 인테그랄 무리수 2의 3x제곱의 코사인 2x dx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 값은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사인 먼저 볼까요? 사인 먼저 쓰라고 문제 써 있어가지고 사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분의 1 플러스죠? 3분의 2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앞에 남는 건 일단 9분의 2가 되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9분의 2의 무리수 2의 3x제곱에 sin 2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또 앞에 보이는 게 요거 하나 보이니까요. 요거 하나 그대로 쓸까요? 플러스 3분의 1에 2의 3x제곱에 주어진 게 코사인 2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의 3x제곱 묶어낸 다음에 앞에 거 날리래요. 그러면 9를 이렇게 지우시면 얘가 또 지워지고 위에는 3이 하나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3 나눌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그럼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값 바로 쓸게요. 따라서 구하고 싶은 값은 13분의 요것도 뒤로 넘겨두도록 할게요. 2의 3x제곱에 개수를 안에 넣어주시면 13분의 2의 sin 2x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뒤에는 13분의 3의 코사인 2x다 라고 하면서 정리가 끝나죠. 그럼 결국 앞에 있는 값 얘가 a죠? 사인부터 맞죠? 네,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3분의 3의 값 얘가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78 뒤에 곱하기 a랑 b랑 더하시면 1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 처리해 주시면 얘가 6이 돼요. 6 곱하기 5의 값이니까 전체 값은 30이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함수 곱하기 삼각함수의 형태의 부분분수 형태는요. 부분 적분의 형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일단 t의 값이 2보다 크대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의 값은 tx-2배의 탄젠트 x의 극소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때 g'8이 뭐냐? 자 우선 뭐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보시면 첫 번째 쓸까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뒤에 마이너스 2배의 세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난리가 났네요. 극소값을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0이 되는 포인트가 결국 gt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gt를 대입하면 0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x에다가 극소값이죠, 극소값.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0 되는 포인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x는 알파에서 여기에서 주어진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2배 세컨트 제곱 알파가 0이 되겠죠? 그럼 그 와중에서도 실제 부호가 바뀌는 걸 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 넘겨 쓰시면 세컨트 제곱 알파의 값은 2분의 t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세컨트 알파라고 하는 값이 루트 2분의 루트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크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 얘가 루트 2분의 루트 t의 값은요, t의 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1보다 큰 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세컨트 알파 있죠? 자, 세컨트 함수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코사인 그래프의 역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탄젠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분모 0 되는 게 점근선인 것처럼 세컨트 x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점근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y축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선이 좀 이상해.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y축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코사인 0 되는 값이 2분의 파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x의 범위를 이렇게 준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래서 세컨트 x의 그래프는요, 일단 0일 땐 1 되고요.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세컨트도 마찬가지 우함수 성질을 갖고 그대로 그래프 그려져요. 그래서 마치 이차함수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t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루트 2분의 루트 t다. 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 부호를 좀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부호는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0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럼 t-2인데 t의 값이 2보다 크니까 양수죠. 그래서 이 파트가 양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왼쪽 파트는 음수가 되겠죠? 오른쪽 파트도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극소라고 하는 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파트죠? 아, 여기가 극소구나. 실제 극소는 이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x의 값이 현재 알파다 라고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알파의 값은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걸 일단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 GT가 누구냐를 봐야 되죠. 그럼 실제 GT는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의 값 그냥 대입해 보시면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2배 세컨트 제곱 알파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극소값 GT인 거예요. 왜 알파로 써있냐고요? 여기는 알파의 값이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g의 값을 미분해볼까요? 그럼 g't를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알파가 t의 변수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이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이 되겠죠. 그럼 미분해 보시면 1 마이너스 세컨트의 값을 미분할까요? 잘못 썼죠 지금. 죄송해요. 여기가 f에 대입했어야 되는데 프라임에 대입을 했어요. 다시 t 알파 뒤에는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는 dt분의 d 알파가 되겠죠. 그럼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배 세컨트 제곱 알파 곱하기 dt분의 d 알파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세컨트는 있어요, 여기에. 세컨트는 알고 있는 거고 t도 대입하면 알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알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dt분의 d알파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끝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G'8의 값이었으니까 t의 값이 8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t가 8일 때 t의 값이 8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알파와 저 값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실제로 t의 값이 알파잖아요. 그럼 t의 값이 알파가 되면 여기 있는 세컨트 알파라고 하는 게 루트 2분의 루트 8, 2루트 2가 되죠? 얘는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므로 그러므로 알파라고 하는 값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거짓말 했어요? 알파 아까 얘기했죠? 4,3분면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세컨트 알파가 얼마인지 그리고 알파가 얼마인지까지는 계산을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dt분의 d알파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요 식이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을 알고 있니? 하면 요 같았을 거예요.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또 제곱도 미분해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얘를 그냥 미분할게요. 자, 밑에 있는 사실 미분해주면 주어진 값 세컨트 알파입니다. 세컨트 식이 좀 이상했어요. 세컨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 얘가 되죠. 그럼 뒤에는 주어진 값은 하나씩 분리했을까요? 루트 2분의 1 뒤에 곱하기 루트 t 미분하시면 2분의 루트 t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에 죄송해요. 여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dt분의 d알파입니다. dt분의 d알파. 그럼 다시 너의 값은 뒤에가 루트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배의 루트 t분의 1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앞에서 세컨트 알파가 얼마였냐? 얘가 2였어요. 그리고 실제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의 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60도니까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자, 그 다음에 또 t의 값이 현재 우리가 8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는 요 값이 루트 t의 값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므로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루트 3에 옆에 씁시다. 너무 지금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 2루트 3에 곱하기 dt분의 d알파라고 하는 값은요. 계산해버리면 얘가 지금 4루트인가요? 4루트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죠. 맞죠? 8분의 1이네. 8분의 1. 곱셈이 왜 이러죠? 8분의 1이죠. 8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dt분의 d알파 너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6 루트 3분의 1이다 까지 되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dt분의 d알파까지 계산을 했죠. 그러면 다 세 개 다 그냥 집으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g' 찾으려고 했던 게 8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가 나온 거고 뒤에는 t의 값이 8이었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마이너스로 쓸게요. 자, 마이너스 8배 뒤에 곱하기 16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시 뒤에다 세컨트거든, 세컨트. 자, 세컨트 제곱이 아까 2였죠. 세컨트가 2였죠. 제곱하면 4고 곱하면 8 나오죠.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플러스 8배 뒤에도 16 루트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는 얘가 가져갔어요. 그럼 정확히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겠네요. 그럼 남는 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남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문제가 또 뭐냐? 얘는 좌표표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다음과 같대요. 위치가 x, y고 그리고 x랑 y가 저렇다. 2분의 파이일 때 점피의 가속도의 크기가 루트 9파이 제곱 플러스 1이다. 2분의 파이에서의 점피의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각각을 좀 미분하면서 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위치 함수 나와 있으니까 속도 함수입니다. vt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을 미분해 주시면 3at 제곱 얘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a의 sin t 이 상태가 되겠네요. 컴마 y의 값을 미분해 보면 a의 코사인 t가 되죠. 코사인 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니까 at를 구해볼까요? at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6at 뒤에 플러스 a의 코사인 t가 되죠. 코사인 t 컴마 마이너스 a의 사인 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속도의 크기래요.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일단 a 2분의 파이부터 계산할까요? a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값을 대입해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값은 6만큼 곱한 거니까 3a 파이인가요? 3a 파이 뒤에 플러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 나오죠? 필요 없네요. 컴마 뒤에는 사인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a다 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속도의 크기 a 2분의 파이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루트 원점까지 거리니까요. 9a 제곱 파이 제곱
뒤에 플러스 a제곱이 되죠. 그럼 그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값이 루트 9파이죠. 9파이 제곱 플러스 1이다가 나온대요. 그럼 두 개 바로 비교할 수 있죠. 바로 비교하시면 그럼 결국 a의 제곱이 현재 1이구나. 근데 a가 양수이니까 a는 1이구나 라고 해서 a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파이일 때 전피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속력 좀 찾아볼까요? 자, a가 1인 걸 하나씩 지울게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a를 하나씩 지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v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앞에 있는 거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제곱이 되죠. 뒤에는 플러스 1이네요. 컴마 0이네요. 그럼 얘는 결국 x축 위에는 좌표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좌표는 아니고 성분들의 내용입니다만 x축 위다 라고 잡으시면 속력의 값은 이 앞에 있는 얘가 그냥 이거 자체가 속력이죠. 원점까지 거리니까요. 그럼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거 m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값은 4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주어진 값은 a 값 2배 하래요. 그럼 얘가 2 더하기 m 값 3배 하시면 3 더하기 n의 값 4배 하시면 3 나오죠. 그럼 주어진 값은 8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8번입니다. x가 0과 4분의 5 사이에 들어왔는데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행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왼쪽에 있는 식을 보고 상수에서 변수까지 가니까 양변 0 대입하고 얘를 미분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대입하거나 양변 미분해서 같은 식들은 다 항등식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방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값은 왼쪽을 다 풀어라 이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거 그냥 풀게요. 3파일 안에 집어넣고 풀어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x까지가 되고 뒤에 있는 값은 x-t 곱하기 3파이에 사인 3파이 t다. 이 값의 dt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에 대한 곱이기 때문에 부분적분 이용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적, 미적을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적분하시면 앞에 있는 값은 x-t 그리고 3파이를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요거 적분하시면 3파이분의 1이 튀어나오는데 얘랑 곱해지면 사라지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의 코사인 3파이 t다. 이렇게 될 거예요. 0부터 2x까지.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다시 적분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쓰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냥 코사인 범위 쓸게요. 0부터 2x까지 코사인 3파이 t의 dt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적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3파이분의 1 뒤에는 사인 3파이 t가 될 거고 얘가 0부터 2x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값을 좀 대입해 볼까요? 그럼 대입해 보면 첫 번째 2x의 값을 대입할게요. t에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값 마이너스 x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의 코사인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0 대입하시면 이 값은 x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x 밖에 안 남죠? 코사인 3파이, 코사인 제로의 값은 1이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x의 값이 대입되면 뒤에는 앞에가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3파이 분의 1의 사인 6파이죠. 얘가 왜 아까부터 3x였죠? 이게? 여기 잘못 썼어요, 이거. 얘가 6파이 t입니다. 6파이 t. 여기도 마찬가지로 6파이 t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냥 끝났네요. 그럼 우변이 뭐였냐? 우변의 값은 x 플러스 x의 코사인 6파이 t 뒤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6파이 t가 되나요? 네, 6파이 t 6파이 t가 아니라 6파이 x죠? 여기 또 다 t라고 써놨나요, 이거? 여기 다 x예요, x 6파이 x 6파이 x 6파이 x 여기도 x고 여기도 x입니다. x.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x 코사인 6파이 x 지워지죠. 다시 x도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양변에 또 마이너스 곱할까요? 곱해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사인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그래프의 교점계수 세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주기가 좀 필요하니까 주기부터 찾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사인의 주기는 전체 2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결국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보고 싶은 건 4분의 5까지니까요. 4분의 5까지 몇 개나 그려질까? 확인 좀 해볼까요? 그러면 통분해 줄게요. 0부터 x라고 하는 값은 일단 12분의 주어진 게 15까지 갔네요. 15까지. 그러면 12분의 15는 주기가 3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지금 12분의 4거든요. 그럼 12분의 4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12분의 3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기는 얘는 그래프를 3개를 그리고 나머지는 4분의 1만 그려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가 요렇게가 x축, x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y축으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3파이분의 1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사인이 좀 더 낮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이 좀 높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사인이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는 3분의 1만 딱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그리고 표현만 좀 해놓을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지금 현재 4분의 5인 거예요.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가 일단 요 살짝만 위에 그릴게요. 최대. 그리고 여기서 최소. 다시 여기서 최대. 다시 최소. 다시 최대. 다시 최소. 다시 최대. 다시 최소. 이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 0포인트를 지나면서 끝나겠네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0포인트, 최소의 0포인트, 최대 0포인트, 최소 0포인트, 약간 이런 식으로 점을 좀 찍어놓고 갈게요. 좀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교점계수 세래요. 그럼 교점계수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여기까지.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 fx의 값은 무리수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대요. 음수 t에 대해서 점 t, 0과 x, fx 사이의 거리 s에 대해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한대요. 이때 함수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1의 값이 얼마냐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겠죠? 위에서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진대요. 요 하얀 색깔 그래프가 바로 이제 fx 한번 쓰고 갈까요? 얘가 무리수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잘 안 보여서 다시 좀 그렸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은 t, 0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한 요쯤 잡아볼까요? 여기가 t, 0이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점에서 하얀 색깔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거리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거리가 일정한 값들의 모임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을 좀 이용해 봅시다. t, 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좀 그려낼 건데 원을 그리다 보면 주어진 원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원 자체가 이미 벌써 꺾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이미 근데 너무 원 같지가 않죠, 일단? 너무 위에 그렸나요? 좀만 더 예쁘게 좀 그려볼까요? 제발 원이 그려줘. 뭐 자세히 그리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원 자체가 원을 키우다 보면 최초로 만나는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에서 t까지 거리를 재시면 그 거리가 바로 최단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을 좀 이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파란 색깔 원하고 하얀 색깔 그래프는 결국 접하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결국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접선은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죠. 아우, 그림이 아주 그냥 너무 그러네요. 얘가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포인트 있죠? 이 빨간 색깔 포인트를 S,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다 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최소가 되는 점이 S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점에서 T, 0까지의 기울기는 S에서의 미분계수와 수직이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식을 구성합시다. 식을 구성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S마티 분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뒤가 마이너스 2S죠. 그럼 여기랑 곱하기 S에서의 미분계수니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둘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양면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 상태로 S마티를 곱해줄게요. 그럼 곱해주면 왼쪽에 있는 식은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 뒤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 값은 S마티다.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여기는 T 하나 빼곤 다 S잖아요. 그럼 T를 S로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T라고 한 값이 뭐냐 라고 하면 S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 뒤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리고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1이 뭘까? 그럼 결국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gx의 역함수가 ht였기 때문에 과연 뭘 대입해야 1이 나올 수 있을까를 잠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옆에다 쓰고 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보고자 하는 gt의 값은 뭐냐라고 하면 gt는 곧 fs의 값이에요. 그러면 s의 값을 대입해보면 주어진 값은 무리수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가 되죠. 그럼 여기에 도대체 뭘 대입해야 될까? 라는 건데 실제로 x에다 0 한번 넣어볼래요? 0 넣어보시면 뒤가 지워지면서 앞에 딱 1 나오죠. 아, s가 0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식에다가 s에다가 0의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s의 0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t의 값이 뭐가 되냐? t의 값은 앞에 지워져요. 뒤에 마이너스에 1 되죠? 지워지고 1 뒤에 곱하기 1 되죠? 플러스 있어요. 곱하기 3 이기 때문에 결국 t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거구나. 그래서 s가 0일 때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알게 돼서 다시 이리로 올까요? g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결국 1이다가 돼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건 결국 h'1의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따라서 주어진 값은 g'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을 찾아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g의 값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g' t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분명히 t에 관련 미분을 했는데 s로 써있고 s가 t에 관련된 식이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는 미분하면서 음함수 이용합시다. 미분해보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 s에 관련 미분했으니까 뒤에다 dt분의 ds다 라고만 적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마3 대입하면 s가 0인 거죠. 그렇게 우린 찾아야 될 게 얘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식 있죠?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해 줍시다. 양변 미분해서 찾아볼게요. 그럼 t에 대한 미분해주면 1이라고 하는 값은 자, 전체 미분할게요. s 미분해주면 1 마이너스 뒤에는 마이너스 2의 곱미분입니다.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 뒤에 거 그대로 하면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 뒤에 또다시 마이너스에 앞에 거 그대로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되죠. 일단 헷갈리니까요. 좀 플러스 좀 바꿔 쓸까요? 이렇게 바꿔 쓰고 여기도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s에 대한 미분이었으니까 너가 dt분의 ds까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s에 0 한번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어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값은 너의 값은 하나 쓸게요. 1 더하기 뒤에는 1, 2죠? 3이 나오겠네요.
다시 1, 2죠? 3이 나오겠죠. 더하기 뒤에는 1이고요. 마이너스 S 0이었죠? 지워집니다. 1 나와요. 그냥 필요 없고요. 얘도 1 나오는 거죠. 1이네요. 곱하기 dt분의 ds.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을 계산하면 11이죠.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dt분의 ds라고 하는 값은 11분의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G'-3을 찾아봅시다. 그럼 S가 0인 거니까 0 고스란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앞에가 마이너스 3에 뒤에 곱하기 11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1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H'1은 역수하는 거니 마이너스 11분의 3이다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함수 fx의 값은 4분의 5파이 x-2의 제곱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0과 4 사이에서 함수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론적인 내용도 볼까요? 우선 gx의 값은 합성함수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치환을 먼저 해줄게요. 그럼 첫 번째, 우선은 치환을 누가 할 거냐? fx라고 하는 값을 잠시 t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fx의 그래프 잠깐 그려볼까요? fx의 그래프는 얘가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그래프가 밑에 내려와서 정확히 접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이 그래프는요, 그려보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이차 함수로서 x는 2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우가 대칭적이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은 뭐냐면 0부터 4까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얘가 0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나면 정확히 대칭적인 상황으로 오른쪽에 포인트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길이가 서로 같죠.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t라고 한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데 쭉 잡을게요. 이게 잡아보시면 요만큼의 범위가 바로 t에 대한 범위가 되죠. 그럼 0부터 시작해서 4의 값을 대입할까요? 0 대입하기 더 편하겠죠? 네, 0 대입할게요. 그냥 0 대입해보시면 얘가 4가 되죠. 그럼 얘는 5파이가 되겠죠. 5파이까지. 자, 그래서 이 상태를 갖고 다시 G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G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제 F라고 하는 게 X는 2의 대칭적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값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G 4-X 얘를 바로 써도 될까요? 2 플러스 x를 잠깐 잡아볼까? 2 마이너스 x 잡을까? 2 마이너스 x. 근데 뭐 어차피 뭐가 있든 크게 관계 없긴 하거든요. 얘는 다시 2배 f 마이너스 빠졌어요. 마이너스 2배 f 2 마이너스 x. 뒤에가 플러스 3배 sin f 2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고 있는 이 fx가 2의 대칭이기 때문에 fx가 2의 대칭이므로 f2-x랑 f2 플러스 x가 같은 거죠. 2에서 뭘 뺐거나 2에서 뭘 더해도 함수값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배 f2 플러스 x 플러스 3배 sin f2 플러스 x다. 이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너가 g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y는 gx가 x는 2의 대칭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봐도 되냐면 어차피 좌우는 똑같을 테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0부터 4까지 대신에 2에서 4까지 이 오른쪽만 바라봐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함수를 좀 볼게요. 실제 gx가 뭔데라고 하면 치환을 해놨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t 뒤에 플러스 3배의 sin t다. 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극소니까요.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미분해 보시면 G' X 죄송해요. 여기를 X로 쓰면 또 헷갈리니까요. 여기 GT로 바꿀게요. 지금 현재 변수 지금 다 T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G' T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뒤에는 3배의 코사인 T다 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T의 범위는 0부터 T의 값이 5파이까지 간다 가 되겠죠.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저 gx가 보시다시피 합성함수라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시원하지 말까 그냥? 조금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을 차라리 그냥 해소하고 갑시다. 여기는 그냥 y는 fx의 분석이다라고 그냥 볼게요. y는 fx의 분석. 이게 조금 더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두 번째 g 다시 한번 봅시다. gx 그럼 이 값은 다시 마이너스 2배의 fx 뒤에 플러스 현재 3배의 sin fx 요 식이죠. 다만 f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5파이까지다 라고만 좀 인지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 얘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얘도 3배의 코사인 fx 여기에다가 속미분 곱하기 f 프라임 x까지 붙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 얘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f 프라임 x에 코사인 먼저 씁시다. 그럼 얘가 3배의 코사인 fx 뒤에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gx가 x는 2의 대칭이니 우린 2부터 4까지만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나머지는 대칭성을 좀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f'x의 값은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함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플러스의 부호로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결국 부호변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하면 이 값이 부호변을 가져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fx는 저기는 이차 함수가 아닌 그냥 우리가 하나의 0부터 5파이까지 변하는 단순 변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코사인 t 마이너스 2니까요. 3코사인 t라고 하는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만큼 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인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요. 5파이까지는 그려야 돼요. 5파이까지. 그러면 코사인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좀 짧게 되겠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가 2파이예요. 그 다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4파이가 되고 5파이까지니까 딱 내려가면서 끝나는 거죠. 여기 딱 여기서 끝나. 내려가면서 5파이? 하나 더 내려가면요. 하나 더. 여기까지 맞죠? 네. 그래프 좀 이상하네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 3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2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2의 그래프는 살짝 위쪽에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얘가 바로 y는 2다.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건 처음 스타트 있죠. 일단 얘네들 만나고 있는 이 빨간 색깔 포인트들이 극값인 건 알겠는데 그럼 과연 너의 값은 실제로 얘가 극대냐 극소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부호판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뭐냐? 0이죠. 0. 실제로 이게 파란색에서 그 연두색을 뺀 거니까 처음은 플러스가 되겠다. 아, 그러면 처음 스타트가 플러스 여긴 거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로 이제 끝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 여기서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 얘가 극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극소구나 이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극소가 이 이후로는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딱 적으면 옆에 0부터 2까지도 딱 2개 하면 4개 답 1번 이거 딱 틀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봐요. 자, 우리는 현재 대칭성을 하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 여기가 x는 2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 증가하죠. 얼마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
제 맘대로 그리고 있어요. 넓이 오릅니다.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와.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당연히 오른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접으면 당연히 왼쪽도 2개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서 올라간 것도 이렇게 접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뭐가 생겨? 극소가 여기서 하나 더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른쪽 2개, 왼쪽 2개는 맞으나 접은 상태에서 극소가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이 포인트만 정확하시면 전체가 5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21번입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여기가 다 끝이에요. 19번하고 20번까지 좀 어려웠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또 다시 좀 편안한 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는 a배의 무리수 2의 x-1제곱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f, ln, o, 2의 값은 2래요. 일단 맞춰볼까요? 첫 번째 f, ln 5배의 무리수 2다. 이 값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그냥 넣어보죠. 넣어보시면 얘는 a의 곱하기 무리수 2의 x니까 ln 무리수 2가 되는 거죠. 이거 뒤에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1 때문에 마이너스 1 ln이가 ln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때문에 ln 5까지 얘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값은 너는 5a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바로 2다. 요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보면 무리수 2의 1-x제곱은 x-1제곱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럼 분모로 그냥 떨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분모 떨궈서 계산합시다. 떨궈내면 2의 1-x제곱 어이구 반대로 썼죠? x-1에 떨굴 거면 x-1제곱 분의 무리수 2에 다시 쓸게요. a배의 무리수 2의 x-1제곱 플러스 b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지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b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약분되고 나면 이 값은 a구나. 그래서 a가 현재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1 나왔다. 그럼 그렇다면 b라고 하는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가 결정돼요? f가 결정이 돼요. 그럼 따라서 fx는 뭐냐? 라고 하면 너의 값은 무리수 2의 x-1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fx가 아예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합성 fx, f합성 gx는 x를 만족시킨다. g가 f의 역함수율이죠. 그럼 그랬을 때 0부터 6까지 gx, dx가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트에서 많이 배웠듯이 두 번째, 자 어떤 걸 좀 이용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값은 아니죠. 더하기 인테그랄 우리가 fa부터 fb까지 그 값의 f 역함수 x의 dx라고 하는 너의 결과치는 쭉 이었을까요? 얘는 위끝곱 그래서 얘가 a배 fa 그리고 아래 끝곱 위를 잘못 썼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b배 fb, b배 fb 그리고 아래 끝곱 a배 fa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게 수트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gx, dx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뒤에는 얘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뭘 대입해야 0이 나오냐 또 뭘 대입해야 6이 나오냐 이걸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러면 2의 x-1제곱 마이너스 3이 언제 0 나오냐 이거거든요. 그럼 넘겨볼까요? 그럼 2의 x-1제곱이 3인 거니까 ln 바꾸시면 x라고 하는 값은 ln3 플러스 1에서 0이 나오죠. 자, 두 번째로는 얘가 언제 그럼 6 나오냐 이 말이니까 2의 x-1제곱 마이너스 3이 언제 6이 나오는지 그럼 넘기시면 2의 x-1제곱이 현재 9기 때문에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ln 9 대신에 우리 2배 ln3 씁시다. 여기도 2배의 ln3 뒤에 플러스 1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의 식 그대로 맞춰 쓸게요. 맞춰 써보면 인테그랄 처음 스타트가 이제 ln3 플러스 1부터 뒤에가 2배의 ln3 플러스 1까지인가요? 플러스 1까지. 그럼 주어진 값이 fx니까 2의 x-1제곱
마이너스 3의 dx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뒤에 플러스 다시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gx dx 이렇게 쓰면 빨간색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너는 위에 끝끼리 곱하면 12배의 ln3이죠. 뒤에 플러스 6 나오네요. 아래 끝 곱해봤자 0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앞에 있는 얘만 찾으면 빨간색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좀 보기 안 불편한가요? 그럼 우리 평행이동합시다. 그럼 여기서 정적분은 전체 평행이동해도 면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만큼 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내시면 인테그랄 주어진 범위는 ln3부터 ln 2배의 ln3까지죠. ln3까지 이렇게 바뀌면서 주어진 함수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1만큼 더해주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dx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적분할까요? 그럼 적분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요거 마삼 따로 그냥 계산할게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뒤에 마이너스 ln3부터 ln 2배 ln3까지요. ln 그냥 9라고 씁시다. 자꾸 이렇게 제가 실수하는 이유가 ln 9라고 쓰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있어요. 뒤에 마이너스. 상수함수는요. 상수 곱하기 그 구간이죠. 그럼 너는 3배의 ln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ln9의 값 대입하시면 9 나오죠. 9 마이너스 3. 뒤에 마이너스 3배의 ln3이다. 여기 좀 편해가지고 ln9를 쓰고 싶었어요. 그럼 너의 값은 6배, 6 마이너스 3배의 ln3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0부터 6까지 gx dx라고 하는 값은 이걸 넘기면 되죠. 그래서 얘가 12배의 ln3 뒤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너의 값에서 마이너스 6배의 자꾸 6배래 6 마이너스 3배의 ln3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6과 6은 이렇게 지워지고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15배의 ln3이다 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거 P의 값은 0인 거죠. P는 0이고 Q는 15가 돼서 두 값을 더해 보시면 답은 15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입니다. 22번도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막상 해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연속함수 fx와 gx가 있어요. 근데 g lnx래요. 저희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fx라고 하는 게 1부터 2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2부터 4까지는 g ln 2분의 x 플러스 3이래요. 그래서 일단 전 뭐 생각했냐? 0부터 2배 ln 2까지 gx dx를 계산하래요. 그럼 gx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 있는 lnx의 값을 치환해라.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lnx라고 하는 값 있죠? 자, lnx라고 하는 값을 일단 t라고 치환을 하고 갑시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이때 x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2의 t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변수만 살짝 t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gt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값은 f 무리수 2의 t제곱 얘가 되는 거죠. 자, 범위도 바뀝니다. 범위의 치환적분도 똑같아요. 1의 값 대입하면 t가 0부터 시작해서 t의 값은 이제 2의 값 대입하면 ln2까지죠. ln2까지. 그래서 이것도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고 보니까 밑에 보이죠? 0부터 ln2까지 f2의 x제곱의 dx 딱 형태가 똑같죠. 이를 맞춰가는 게 맞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바꿔주시면 g에다가 저거 분리해 쓸 수 있죠? 분리해 써버리면 t-ln이다. 그럼 뒤에가 플러스 3 이렇게 쓸게요. 그럼 범위는 뭐가 되는데? 라고 하면 2 대입하면 ln2부터 등호 있죠? 시작해서 4 대입하면 2배 ln2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gt의 값을 좀 편안하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0부터 2배 ln2까지 gx dx의 값은 0부터 ln2까지는 위에 있는 걸로 ln2부터 2배 ln2까지는 아래에 있는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쪼개줄게요. 0부터 ln2까지 이 값은 f의 2의 t제곱의 dt 요것도 변수 다시 바꿀게요.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2의 x제곱이니까 x라고 쓸게요. x의 dx 얘가 되시는 거고 뒤에 플러스 다시 인테그랄 ln2부터 2배의 ln2까지 뒤에 있는 값은 g t 마이너스 ln2 뒤에 플러스 3 이 값에 자꾸 또 변수 바꾸나요? 또 안 바꿨죠. 여기도 x예요. dx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건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잠시 이 값을 잠시 K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뒤엔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바로 5 플러스 4배 ln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너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뭐 얘도 간단하죠. 우리 아까 봤던 평행이동 관점 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적분은 평행이동에도 넓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ln을 쓰고 싶어요? 그럼 범위는 ln 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값이 0부터 다시 ln2까지 하면 뒤에는 gx로 바뀌고 그냥 바로 dx로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3이 있죠. 상수는 구간끼리 곱한다. 플러스 3배 ln2가 되는 거죠. 그럼 보이시죠? 다시 0부터 ln2까지 gx dx 얘가 얘랑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k예요. 아, 그러면 3배 n을 넘기잖아요. 넘겨 쓰시면 밑에 쓸까요? 2k 라고 하는 값이 5 뒤에가 플러스 ln2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고 싶은 k라고 하는 값은 2분의 5 뒤에 플러스 2분의 1의 ln2가 되면서 내용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a의 값은 2분의 5가 되고 b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a랑 b 두 개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 둘이 더해보시면 3.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생긴 거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굉장히 할만했거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 2의 무리수 2의 x제곱에 대해서 1,f1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때 상수 m에 대해서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m,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t의 서로단 실근계수 gt의 불연속의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n분의 n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뭐 a만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1,f1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얘가 1, 함수 찾을까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면 원점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그 점 1에서의 미분계수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f 잠깐 미분해 놓을게요. f 프라임 x입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2의 2x제곱에 요거 미분 2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2x제곱 플러스 2a가 되고 원함수 미분하시면 2x밖에 없어요. 플러스 2x 형태로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기울기 잡으시면 x 증가 1이죠. y 증가량은 2의 제곱에 뒤에는 a 플러스 1이다. 얘가 될 거고 오른쪽 이 값은 1의 값 그냥 대입하시면 2의 제곱에 뒤에는 2a 플러스 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2의 제곱은 지워지고요. a 값 넘어갈까요?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넘기면 마삼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넘어갔으니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가 이제 확정이 됐죠. fx 라고 하는 값은 2의 2x제곱에 뒤에 있는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요 식은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수 곱하기 다항함수 2차 함수인데 뒤에는 2차 함수 보시면 앞에 있는 지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여기에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x가 만나는 게 결정이 나죠. 근데 이미 뒤에서 근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 그래프도 x과 1점 두 개에서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시면 얘가 0으로 가죠. 얘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는 미분하지 않으셔도 0에서 출발. 그냥 흰색으로 그릴게요. 0 출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x로 만나야 돼요. 두 개에서 만나고 올라가죠. 이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예요. 이거 왜 그랬냐고요? 밑에 있는 fx는 t의 서로단 실근계수.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려봤어요. 그러면 불연속 포인트니까 우리 수트에서 많이 했었죠, 얘도. 그래서 특수상황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수상황은 아래에서 밑에 그릴까요?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죠. 얘가 첫 번째 특수상황. 두 번째로는 이 그래프가 x축이 점근선이죠. 실제로 이 값은 0으로 간다고 써있기도 해요. 그래서 x축 요거 자체도 두 번째 불연속 포인트죠. 얘도.
세 번째로는 위에 극값 보이죠? 이렇게 극값에서도 마찬가지 불연속이 생기죠. 그럼 불연속 포인트 몇 개니까? 총 3개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이었나요? n이네요. n은 3이다. 얘는 별말 없이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값을 다시 찾아볼까요? 그럼 원래 실제는 극값을 찾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분할게요. f'(x) 너무 유명한 그래프에서 먼저 그냥 그려봤어요. 미분해 보시면 2의 2x제곱 하지 마시고 이미 여기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냐. 대입하시면 2x제곱에 뒤에 플러스 2x에 뒤에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럼 2 하나만 꺼내낼까요? 2 꺼내내시면 2의 2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딱 쓰는 순간 눈썹이 착 찌푸러지죠. 아, 이 뭐야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차피 얘도 극값이라고 하는 건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에서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두 근을 잡아볼까요? 여기에 두 근을 우리는 알파랑 베타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근계수관계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값의 곱이 m이래요. 그렇다면 스몰 m이라고 하는 값은 f 알파 곱하기 f 베타인 거죠, 결국엔. 그럼 따라서 f 알파가 뭐냐라고 하면 이 값은 2의 2 알파 제곱에 주어진 값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되시는 거고, 곱하기 f 베타의 값은 2의 2 베타 제곱에 뒤에 있는 값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죠. 그럼 따라서 뒤에 다시 한번 곱해보래요. 곱해보시면 이 값은 2에 일단 2배 묶어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가 되겠죠. 얘 어떻게 곱해요 이거? 그럼 다시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실제 여기 근이었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0 나오죠. 다시 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 식을 좀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삼 보이죠? 이 알파가 1로 넘어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제곱 마삼은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 베타 제곱 마삼 같은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자? 곱하자죠. 곱해보면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근계수관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무리수 2에다가 두근해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배가 되고요. 여기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a분의 c 마삼이네요.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배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m값이에요. 그럼 최종적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최종적 계산은 m분의 n이에요. m분의 n. 한번 써볼까요? m분의 n. 그러면 m값이 뭐냐? m의 값은 이 구멍을 그냥 떨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2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3이죠. 그럼 3, 3 지워지죠. 그럼 너희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나요? 네, 1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서인천고. 더 없죠, 문제? 네, 더 없습니다. 네, 서인천고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